자, 사주와 타주. 자, 저 좀 잠깐만 봐보세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지금 작년에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도 들었던 분도 계시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바뀌었습니다. 강의 스타일도 좀 바꿔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 혼자 하고 넘어갔는데, 올해는 같이 좀 해보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부터는 수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할 예정이냐면, 사실 11월달, 12월달 그 강의는 입문과정이니까 그냥 용어 위주 설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11월달, 12월달 강의하고 1월달, 6월달 강의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자, 작년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1월달, 2월달을 항상 민법 총칙, 민총, 그리고 끝나면 물권법, 그래가지고 계약법을 한 2-3시간 잡아가지고 확 이렇게 제가 판소리해서 끝내버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진도 이렇게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특 이 4가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11월 달도 시작은 민총, 1, 2월 달도 시작은 민총, 3, 4월 달도 시작은 민총, 5월 달, 6월 달도 시작은 민총. 제가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봤더니 가장 쉬운 데가 사실은 계약법이거든요. 계약법이 10문제가 출제해야 되는데 거기를 보통 8개, 9개를 맞춰야 되는데 앞부분을 항상 민총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 그 공부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책이 앞부분만 시커멓죠. 뒤는 하얗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물권법까지만. 그래서 다음 주가 종강의 시키는 거고 그리고 3, 4월 달에 시작을 계약법부터 할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라고요. 계약법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또 한 가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끝나면 뭘 할 거냐면 민사특별법을 할 거예요. 작년까지는 어떻게 수업을 제가 했냐면 민총, 물권, 계약까지만 정규 수업을 잡아놓고 민사특별법은 일요일날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때 뭐 일요일날 또 특히 그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결혼식도 많고 행사가 많은 시기라고 그래서 안 나와버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안 나오십니다. 보강한다 그러면 안 나오시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딱 한 번 해줬다니까요. 인특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특강으로 돌렸고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민사특별법을 정규 수업 강제 넣으려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수업을 계약법, 민특 이렇게 하고 이게 끝나면 다시 민총,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를 잡아보면 이걸 지금 3, 4월 달에 다 끝낸다는 소리인데 필연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물권법을 나중에 한번 보강을 하더라도 민특을 정규 수업 강제에 넣으려고 이걸. 작년에도 제가 그 시험이 뭐 어려웠다 떠나가지고 시험지를 저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법 총칙하고 민특이 쉬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민특을 한 번밖에 안 듣고 갔거든. 그러니까 특강을 들으면 몇 번 더 들었을 텐데 특강을 안 들은 분들은 정규 수업 시간이라는 게 없이 보강 한 번만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나왔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다시 5월달, 6월달 이때부터 이제 요약집 강의인데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자 이때까지 해서 기본서가 끝나면 돼요. 기본서 강의를 이때까지 해서 끝내줄 거고요. 기본서 이걸. 자 그리고 5월달, 6월달은 아예 요약집만 가지고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더 빨리 나갈 거예요 이제. 이게 핵심일 테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다시 민총,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민총, 자 그리고 물권법, 그리고 계약법, 그리고 민특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정규 수업 강좌에서 민특을 2번을 더 듣게 되는 거지 이제. 어떤 취지인지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부터가 이제 문제풀이. 자 이렇게 끌어갈 예정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신 분도 마찬가지 3월 달 시작은 계약법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2주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계약법을. 그러니까 8시간 정도 듣게 되면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파트인데 이걸 일이 가져가는 순간에 2-3시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쫓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강의를 한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강의를 뭐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근 20년 가까이 강의를 한 사람이 이걸 자기 패턴을 바꾸고 싶겠냐고요. 근데 작년에 학원 운영을 한 30년 하신 분이 저한테 요즘 추세가 이 수험생들이 보강하면 실한 거 아시지 않냐고 교수님. 그러니까 따로 하지 말고 이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그걸 거부했거든요. 싫다고. 안 바꾸려고 그래요. 잘.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뒷부분이. 이건 잘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한 번 정도 바꿔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민특을 보강이 아니라 지금 정규 강좌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규 수업에서 지금 2번 정도 듣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려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자 기억하실 때 자 2월달은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 정광이 되는 거고요. 물권법 끝낼 거예요. 그리고 3월달 시작은 계약법부터.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 알겠죠? 자,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계약법 시작합니다. 자, 타주점이요. 자, 보시죠. 자, 타주. 아니, 근데 이게 맞을 것 같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걸 잡고 흔드는 것보다, 쉽거든. 쉬워. 이게 쉽고, 민특은 한 2번 정도 들으면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4문제 정도만 맞히면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죠. 자, 지금부터 자주와 타주 구별인데, 자주, 타주. 자, 이런 점유는 자주점이라고 불러라. 이런 점유는 타주점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됐는데, 자, 자주는 어떤 게? 자,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의 점유는 먼주, 자주. 자, 그리고 자,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했잖아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차고 침범. 차고로 침범을 해서 자, 인접 토지를 차고로 침범해서 인접 토지를 점유를 했다면 자주. 뭔 주라고요? 자주. 그러면 상당한 부분을 침범에 들어갔다. 상당한 부분을 침범하여 인접 토지를 이렇게 점유를 한다면 타주 이렇습니다. 설명을 할 텐데 과정이 나온다, 결론만 나온다. 결론.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뭐만 기억하시면 될까? 이 말만 기억하면 되겠죠. 차고 점유야. 차고 점유는 먼주, 자주. 해보세요. 시작. 차고 자주. 시작. 차고 자주. 그런데 시험지에 판례라니까요. 판례.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 이 말이 보면 뭐예요? 타주.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차고로 침범해서 인접 토지를 점유하게 되면 자주점이라고 하는지 이제 설명. 과정이 나온다, 결론만 나온다. 결론. 제발 결론만 기억하세요. 결론만. 복잡한 세상. 결론만 기억하세요. 결론만. 자, 예를 들어서 가방 오래 있는데요. 자, 여기가 경계입니다. 이게 경계. 자, 그런데 실제 경계가 여긴데요. 갑이 경계선을 이렇게 착오를 해요. 이게 경계선인 줄 알고 착오를 해서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다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인접토지를 침범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태로 20년간 점유한 거. 20년간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니까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을이 우연히 지적도를 한 장 떼어보니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뭘? 이 부분 뭐 하라고? 철거하라고. 배웠잖아 이거. 이거 뭐 하라고? 철거하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을 어떻게 이걸 자를 겁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소송관 사건인데 이쪽 변호사가 이제 뭘 주장하냐면 몇 년 점유했습니까? 20년을 점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취득서가 완성이 됐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자, 교재 잠깐만 봐보세요. 자, 소유권에서 자, 252페이지. 교재 252페이지. 252페이지 252. 거기 가보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글에서 245조. 자,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항. 몇 년간 그랬습니까? 20년간. 뭐가 보이죠, 거기? 소유의 의사 나왔죠? 그 소유의 의사를 전체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그렇지. 소유의 의사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뭐예요? 자주점유. 그잖아.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물어볼 수도 있고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가 뭔 주야? 자주. 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점유취득시 요건이 20년간 점유인데 무슨 주여야 됩니까? 자주 점유해야 되지. 자주. 첫 번째 요건이.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20년을 점유했는데 점유취득시효가 이게 완성이 되려면 이 점유는 자주여야 됩니까? 타주여야 됩니까? 자주여야 되잖아요. 자주. 그런다면서요. 자, 그러면 방금 배웠잖아요. 자, 이게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할 때는 판례가 객관적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하라면서요.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 뭐이냐에 따라서 자주와 타주가 결정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 외형적 모습이 존재해야 그걸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외형이 존재해야 그걸 판단하는 거지. 여기서 말한 외형이라는 게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어떤 계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계약, 그 외형이.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란 걸 한 적이 없죠. 그 계약한 적이 없다는 말은 외형이 존재지가 않아요. 존재하지가.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외형이 없다고요. 그냥 사고로 침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형이 있다면 외형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외형이 없다 이제. 그러면 이 점유자의 진짜 속마음, 처음 점유를 시작할 때 속마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착오로 시작을 했다면 처음부터 자기 땅으로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점유를. 그러면 뭔 주로 봐야 된다고요? 자주. 타주가 아니라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나올까요? 얼마만큼 침범했습니까?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어떻게만 나와요? 차고 점유는 뭔 주로 본다? 자주 점유로 본다? 판례. 이것만 나온다고 시험에는. 그러면 상당한 부분은 세상 사가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갑다시, 을다시 이렇게요. 자, 경계가 여기입니다. 경계 여기. 근데 갑이 봐보세요. 경계선에 착오를 일으켜. 자, 여기가 경계인 줄 알고 이렇게. 이게 경계인 줄 알았대 이게. 와, 대박.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착오를 넘어서서 무슨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침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주야 타주야? 이건 타주겠죠. 보나마나. 착오를 넘어선 건데. 그러면 점유취득시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그죠? 결론. 자주점유는 뭔 주로 본다? 잠깐. 착오점유는 뭘로 본다? 자주점유로 본다. 근데 상당한 부분을 침범해서 점유를 했다면 뭘로? 타주. 좋죠? 자, 신탁법성 신탁. 신탁법성 신탁에서 자, 수탁자의 점유. 자, 그리고 명의신탁에서 자, 수탁자의 점유. 이렇게. 자, 이건 타주가 되는 거예요. 명의신탁에서. 그러면 지금 신탁법상 신탁하고 명의신탁을 구별하라는 소리인데, 자, 신탁법상 신탁부터 할게요. 전 봐보세요. 이게 누구 것인지만 보시면 돼요. 가끔 뉴스를 보면 그 훈훈한 뉴스들이 나오죠. 어떤 할머니가 한 40년, 50년을 행상을 하셔가지고 부동산도 막 취득하고, 근데 그 건물 기타 등등을 대학 측에다가 기증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신탁입니다. 그걸 신탁이라고 그래. 믿고 맡기는 거. 그 부동산을 전체를 기증하면서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대학 측이 알아서 관리해가지고 장학금 주라 좀 이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걸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탁. 복잡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자, 할머니가 대학 측에다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탁.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받아온다 해서 수탁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손을 떠나서 이 건물이 대학 쪽으로 넘어왔다. 수탁자. 이때부터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아니, 저 좀 봐보세요. 우리가 재단 측에다가 1억 원을 기부한다고 해봐요. 기부를.
그러면 내 손을 떠나서 1억 원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누구 거냐고 그거. 수탁자 거지. 내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건 누구 겁니까? 수탁자 거라니까 수탁자 거. 그래서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는 수탁자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탁법상 신탁에서 수탁자가 점유한다 그러면 자기 건데요. 뭔 줍니까? 자주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근데 말이죠. 비교 좀 해보세요. 갑이 을에게 명의만 믿고 맡겼다. 명의 신탁이네요. 맡긴 사람을 우리가 신탁, 여기는 신탁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수탁자.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 이제 봐봐요.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시겠습니다. 여기는요. 신탁법상 신탁이고요. 이건 민사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른 거지 지금. 응? 그래서 이걸 여기다 똑같이 위탁자라고 적어버리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에 똑같이 맡기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위탁자, 신탁자라는 호칭만 바꿔줬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명의신탁이니 등기 넘어오고요. 얘가 수탁자가 점유합니다. 그래도 이건 누구 겁니까? 신탁자 거, 얘 거지, 얘 거. 명의만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이게 점유를 하도록 자기 게 아니라면서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 그러면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이런 게 지문에 뜬다니까요. 자, 수탁자는 수탁자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는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 취득 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뭔 주니까? 타주. 자주 점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치가 될 거라고. 거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와 타주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탁법상 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는 결론이 뭐예요? 자주. 자주. 자,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는?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탁? 명의신탁.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는 뭔 주가 된다? 타주. 타주. 와, 이거 대답 안 해주면 나 쓰러질 것 같은데 이제. 간접점유자 오늘 했죠? 지난주가 아니라 오늘 했습니다. 1교시 때 했다고. 간접점유자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소유자. 아니 직접 간접 빌려주는 관계. 간접점유자를 뭐라고 그래? 소유자. 그러면 간접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야 타주야? 아니 자주 밑에다 적어놨는데 지금 타주 이러면 안 되죠. 자, 뭔 주가 된 거야? 자주. 자 그러면 자 간접이 여기 직접점유. 직접점유자의 점유. 이거 세입자죠. 자 칠판에 지금 직접점유자 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나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카톡 왔어요. 자, 직접점유자 얘잖아 얘 임차인. 같은 말 아닐까 이거? 그죠? 자주 타주. 자, 악의 무단점유. 얘가 아마 가장 많이 나왔을 텐데 악의 무단점유. 악의 무단점유. 자, 이 악의 무단점유를 일명 이걸 우리가 달동네 판례라고 그래요. 동영상도 찍고 해서 조금 설명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그냥 설명하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좀. 이게 지금 한강인데요. 한강에 보면 대교들이 겁나 많아요. 이렇게 대교들이. 자,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도로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강병북로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강병북로 위에 도로가 하나 더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달동네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그 88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8 올림픽.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할 때 그때죠. 그러면 그 88 올림픽을 유치 신청서는 그 한 8년 전에 그 전에 12년 전에 그때 신청서를 냈을 거라고요. 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올림픽을 유치한다니까 세계에서 콧방 웃겼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웃긴 소리라고 그랬어요. 왜? 한국전쟁 끝난 지가 얼마 됐다고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무슨 올림픽을 유치하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고 싶거든. 그래서 과연 이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를 올림픽위원회 기타 등등에서 한국으로 실사가 나오고 실사가.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대교 밑에, 다리 밑에 실제적으로 거지들이 우글우글 했거든요. 음악 치고 살았다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외국에서 손님들이 옵니다. 김포공항이니까 이쪽이겠네. 자,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와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도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쭉 차를 타고 가다가, 청와대 이쪽이니까. 자, 가다가 보면 거지들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거지들이 우글우글한 나라에서 올림픽을 어떻게 유치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기 전에 이분들을 싹 숨겼다니까요. 이렇게 숨겼다고. 그래서 자, 이런 달동네 같은 데다가 전부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림막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올림픽을 위해서 만든 게 올림픽대로라니까요. 이게 올림픽대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강변부는 올림픽대로 이렇게. 그래서 막아버린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올림픽을 치렀다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저도 제 기억도 그래요. 우리가 언제부터 생수를 먹고 살았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웰빙이란 말을 썼습니까? 그 전에는요, 무슨 웰빙입니까? 먹고 살기로 바쁜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전에는 집 한 칸만 있으면 좋겠다. 집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삶이 윤택해지면서 웰빙, 그런 걸 신경을 쓰는 거고요. 집도 아파트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비를 따졌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이 도로가에 가까운 아파트들보다 좀 더 높은데, 즉 한강이 보이는 쪽, 한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쪽과 안 보이는 쪽이 2억이 차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 어디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여기 높잖아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미 20년 이상 살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내려보내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건설회사 이렇게 가지고. 근데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단다는 말을 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 서울대 법대 다니는 애들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점유취득쇼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소송 붙은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점유취득쇼가 완성이 되려면 이 점유가 먼저 됩니까? 자주 해야 되지. 타조점이라면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점유해도 점유취득쇼가 안 되는데. 그래서 소송이 붙은 사건인데 이제 결론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실 때 처음부터 이게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악이. 그러면 알고 시작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악의 무단 점유는 뭘로 본다고요? 타주. 점유취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타주라고, 자주가 아니라. 이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련의 과정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켰고 몇 명이 넘어갔으며, 그쵸? 어땠을까요? 과정이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오는 거지. 결론만 나와, 결론. 결론이 뭡니까? 그럼 결론이. 악의 무슨 점유? 악의 무단 점유는 뭔 줄로 본다? 타주로 본다. 이게 결론이다. 이해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3, 4월 때는 8년 다시 붙일게요. 자, 그리고 교재. 자, 230페이지. 230페이지. 그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들?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이분들 다 어디로 이주시켰을 것 같아요? 다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간 데가 막 성남, 그쪽으로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개발한다니까 또 쫓겨나고 막 아무튼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이걸 설명하니까 아이고 교수님 어떡한데요 막 그러더라고. 걱정하고 막. 걱정 그만하고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악의 무단점유는 뭔 주다? 타주다 이거만. 여보세요? 자, 이제 점유권인데 첫 번째. 자, 점유권의 취득. 자, 점유권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점유권을 취득. 자, 그러면 와, 그 한강을 그리셨습니까? 한강을 그리셨네, 그거. 그려놨네. 좋아요. 자, 잘 그릴 걸 그랬다, 제법에. 자, 점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무슨비하면 지배하면. 지배. 자, 그러면 점유권의 상실.
상실. 자, 그러면 물건을 지배하면 점유권을 취득한답니다. 그러면 상실은 뭘 하지 않으면 지배. 자, 저 좀 봐보세요. 자, 지배만 다른 말로 바꿔봐요. 점유. 그러면 뭘 하면? 점유를 하면 점유권 취득인 거예요. 다시. 자, 지배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점유. 뭘 하지 않으면? 점유를 하지 않으면 점유권 상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뭘 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면 무슨 실? 상실. 그 순간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라고요. 아시겠죠? 세 번째가 자, 점유권의 효력 이랬습니다. 효력. 자, 효력이란 말이 보이면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거? 효력이란 말이 보이면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거? 권리로 바꾸라고 그랬지, 이거. 아, 생각이 났는데 내 얼굴이 마주치면 기억이 안 그래요. 아니,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었는데 나랑 눈이 마주치면 대답 안 나오는데 갑자기 묵 먹혀가지고 가슴이 떨린다나 어떤다나 아무튼 자, 권리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누구의 권리겠어? 번화마. 점유권의 효력이란 점유자가 갖는 권리 이렇습니다. 점유자가 갖는 권리.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줬으니 어마어마한 권리를 줬다. 그래서 첫 번째가 추정. 추정. 자, 이게 추정이라는 말이 아마 그럴걸? 이렇게. 아마 그럴걸?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올 10월 달에 전부 다 합격하실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렇게. 그 말이 지금 아직은 추정이지. 자, 합격할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다. 그걸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반에서 1등이면 본다. 이렇게. 나중에 본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이럴 거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정이 나왔다는 건 뭐랑 같이 하고 싶다는 거냐면 입증 책임. 무슨 책임? 입증 책임. 그러면요. 아마 그럴 걸 이라고 추정이 되면 자, 자기 스스로 뭐 할 필요 없고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되면 그럴 거야 라고 봐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저 좀 봐보세요. 어떤 사실을 입증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추정이 되면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추정되면 자기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권리 아닙니까? 권리. 자, 그러면 말을 바꿔서 자, 추정이 안 된대요. 추정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무슨 좀 하라고요? 입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추정되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입증할 필요 없고 추정이 안 되면 입증하라는 거잖아. 근데 점유자의 권리, 어떤 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추정된다니까요. 추정된다니까요. 그러면 추정되니 입증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추정되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지. 그래서 어떤 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유의 의사란 말이죠.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바꿔줘봐. 소유의 의사. 그렇죠. 자주. 바꿔야 산다. 바꿔야 산다. 자, 그러면 자, 자주점유. 아하. 어떤 자가 일단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 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로 추정. 뭐라고요? 자주 추정. 그리고 자, 선의로. 그리고 자, 평온. 저 좀 봐보세요. 이거 해줬는데 자, 평온이 무슨 말입니까? 평온. 여러분들 집이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이 평온하려면 원칙 각자죠. 가정이 평온하려면 원칙 각자잖아.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서로 간섭 안 하면 평온하잖아요. 원칙 각자. 죄송합니다. 네. 간섭을 받지 않고 간섭 안 하면 평온해지는 거예요, 집은. 자, 그리고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당당히 드러내서 자, 점유를 하면 이렇게요. 자, 봐봐요. 어떤 자가 일단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의 의사로 자주 선의로 간섭받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서 점유한 걸로 무슨 정? 그래요? 추정. 그러면 이게 추정되니 점유자가 이 사실들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뭐가 빠져 있냐면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뭔 추정이 안 된다고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대. 무과실은. 그러면 무과실이 추정이 안 돼요. 추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입증. 그래서 자 실수 없습니다. 무과실 실수 없는 점유입니다. 라는 사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 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 볼까요? 아하. 그러면 뭐 빼고 다 추정입니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추정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저는 결론부터 내려줄게요. 결론부터. 자,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해 준대. 어마어마한 권리를 준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권리.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이 토지를 봐보세요. 20년간 점유를 해요? 그럼 얘가 점유자잖아, 점유자. 그러면 이 점유는 지금 점유취득시가 완성이 되려면, 이게 완성되려면 이 점유는 자주해야 됩니까? 타주해야 됩니까? 해줬잖아요. 이 점유가 무슨 주야 돼? 자주. 그러면 봐보세요. 점유자의 점유는 뭔 주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주라는 사실은, 타주라는 사실은 이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입증을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점유자에게 권리를 준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소리인데 이해됐나요? 그러면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의 그 점유는 일단 뭔 주 추정입니까? 자주로 추정된다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그래. 따라서 해봐요. 시작. 자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자주 어색한가 보지 지금? 자주 추정. 따라서 해봐요. 시작. 자주 추정.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점유자가 하는 점유는 자주점이라는 사실을, 이 점유가 자주점이라는 사실을 점유자 스스로 입증을 하여야 한다. OX. X. 왜 X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요. 뭔 추니까? 자주! 이렇게. 저만 신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자, 뭔 추 그러셔야 돼? 자추. 하나 더요. 자, 무엇은 추정이 안 돼?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가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무과실 빼고 다 추정된다. 입으로 해봐요. 시작. 무과실 빼고 다 추정된다. 자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는 점이라는 사실은 입증을 하라는 소리고. 두 번째. 자, 계속 추정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권리를 준 거예요, 사실은. 봐보세요. 몇 년간 그랬습니까? 20년간이라 그랬잖아요. 이 간자가 사이간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점유를 50년 1월 1일, 자 70년 1월 1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산희태잖아 이게. 자 50, 70. 자 이때 시작했다 개시. 이거. 그리고 자 이때가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를 시작한 점하고 현재하고 양시점. 저 이때 점유했거든요. 입증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 동안은 계속해서 뭐 해왔던 걸로? 점유를 해왔던 걸로 봐줄 거라고요. 추정.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점유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년 간인데 매 시간, 매분, 매초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무슨 수로 입증할 겁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추정되니 이 중간에 얘가 점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 보고 입증하라는 소리입니까? 예. 갑이잖아.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계속 추정. 점유 시작했지롱.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 사이는 계속해서 뭐 한 걸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걸로 무슨 점? 추정. 계속 추정.
자, 하나 더. 적법한 권리 추정. 어떤 자가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자의 점유는 적법한 권리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 적법 추정 이렇습니다. 적법 추정. 자, 적고 설명할게요. 근데 자, 이 적법 추정은 동산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 동산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 부동산에 대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해.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다. 개념이 잠깐 조금 봐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자, 대구에다가 땅을 사놓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자주 안 오는 거야, 이게. 투자 목적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 이 토지를 점유를 해요. 점유를. 그럼 만약에 민법 200조가, 이거 봐봐요. 자, 얘가 소유자인데, 얘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점유가 적법한 권리에 의해서 점유한 걸로 추정! 이 말은 권리자라는 소리입니다. 이 자를 권리자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거냐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다른 쪽에 땅만 사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얘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해버리면 이 소유자인 얘가 누군가가 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순간에 얘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땅을 항상 지켜만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럴까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은 전부 다 등기하잖아요, 등기. 그러면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일단 부동산이 등기부에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은 적법한 권리자일 것이라 라고 추정해 준다고요. 권리자이니까 등기부에 적혔겠지.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에 다 등기하지 않습니까? 등기.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이 나왔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이거 하고 어떤 물건을 점유한 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그 두 가지 추정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등기부에 이름이 나왔다는 말은 적법한 권리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등기 추정력하고 점유 추정력하고 지금 둘이 충돌했는데 둘 중에 하나의 추정력을 인정을 한다면 공적인 장부인 등기 추정력을 인정을 해야 될까요? 점유 추정일까요? 등기지.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어떤 물건을 점유한 자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주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일 것이야 라고 추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없는 거죠. 그럼 어디서 쓰는 말이라고요? 동산은 이걸 공시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특별한 동산을 제외하고는 동산은 공시를 하지 않아요. 공시하지 않아요. 저 봐봐요. 이 분필 홀더 제 거죠. 이 분필 홀더가 제 거라고 어디다 기록해놨을까요? 않지. 근데 앞에 계신 분이 제 분필 홀더가 탐나는 거야. 그래서 매매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산 이렇게 매매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동산의 경우는 동산은 가지고 있는 자가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니까 매매가 된다니까요. 아니 안 그러면 거래가 안 될 텐데 우리 지금 학원 저기 보면 노점 열리잖아요. 할머니가 야채를 팔고 계십니다. 할머니 상추 10,000원어치만 주세요. 이렇게. 그죠? 제가 10,000원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할머니가 봉투에다가 상추를 담겠죠. 잠깐만요 할머니. 잠깐만요. 그 상추 할머니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맞겠다 그러겠지. 그죠? 입증해 보세요. 안 맞잖아 이것도. 어떻게 입증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산은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동산이 나올 수 있는데 어디다 공시를 안 해놓는다니까요. 근데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공간에 공시를 해놓잖아. 이게 누구 거라고.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기부상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일 것이야 라고 추정을 해줘야 이 등기부를 보고 거래한다 그 말이거든. 이게.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점유한 자가 적법한 권리자일 것이라고 추정은 어디서 쓰는 말이라고? 동산. 부동산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해봅시다. 결론.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면 그 자의 점유는 시작, 원추, 시작, 자추 하나 하고 뭐 빼고 다 추정?
무과실 빼고 다 추정. 그러면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 점유자 스스로 입증을 하라는 소리고요. 되겠죠? 자, 현재 점유를 시작했다, 끝났다. 그 중간은 계속해서 뭐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 좋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자의 점유는 적법한 권리에 의해서 점유한 걸로 추정은 어디서 쓰는 말이다? 동산. 부동산은 적용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2페이지 4번 점유자의 혹정. 이게 한번 결석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원래 그래요. 저도 공부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지거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이게 들이대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동영상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하시냐면 동영상을 보면 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할 것 같아. 그걸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빨리빨리 봐버리고 이렇게. 근데 그게 착오라니까요. 착오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원에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의 타 학원에도 보면 동영상으로 작년에 공부하다가 실패의 맛을 보고 현장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의 맹점이 뭐냐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 아는 것 같아. 희한해요, 그게. 그냥 동영상을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아는 게 아니야, 그게.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이거 힘을 발휘하려면 어떨 때 힘이 발휘되냐면 현장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현장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효과가 플러스가 되는데 현장 강의를 배제하고 동영상만 봐보세요. 그분들이 왜 그러면 동영상으로 오지 다시 현장 나오겠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지금 학원 다니면서 동영상을 같이 겸비하신 분들, 그분들이 현장을 안 듣고 그냥 동영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동영상도 이게 밀려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이거 모아놨다가 이거 주말에 들을까? 주말에 꼭 일이 생겨. 그래요? 그리고 안 나오고 집에 보실 때도 봐보세요. 집중이 안 돼. 강의실에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는 집중하고 있거든요. 왜?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지. 딴짓하면 앞에서 제가 지랄지랄 해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깨우고. 근데 동영상 틀어놔봐요. 이렇게. 자세가 일단 이 자세가 아니지. 약간 뒤로 쫙 이렇게 보게 되잖아. 좀 볼만하면 띵동 택배 일시정지. 뭐 하면 또 일시정지. 그러면 다 끊기거든 이게. 알겠죠?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일단 현장 좀 나오시고 그리고 현장 강의를 주로 하고 어떻게 서브로 뭘 해야 돼? 동영상으로 보충해 가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고요. 아셨습니까? 오늘따라 유별나게 지금 원래 100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석이 많네 오늘 보니까. 자, 점유권의 취득. 자, 어떻게 하면 취득한다고 했어요? 집에 자 다른 말로 바꿔봐요. 점유. 자, 어떻게 하면 상실이죠. 뭘 하지 않으면 지배를 하지 않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뭘 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면 상실이다.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점유권의 효력. 지금 여기까지인 거 아니에요? 효력? 자, 효력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권리. 자, 누가 갖는 권리다? 누가? 점유자가 갖는 권리가 3개 있다니까요. 3가지. 자, 첫 번째가 추정. 자, 추정. 자, 추정은 됩니다. 충된됩니다. 자, 추정 3가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뭐 빼고 다 추정? 무과실 빼고 다 추정.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먼추, 자추 이랬던가요? 그래서 자,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요거죠 이게. 먼추, 자추. 자, 그리고 무슨 추정? 계속 추정. 무슨 말이죠? 현재 처음에 점유 개시 점하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사이는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 그리고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적법한 권리에 의해서 점유한 걸 추정. 근데 여기는 어디에 대해서 쓰는 말이죠? 동산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 부동산은 그 적용이 있다 없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 점유권의 효력에서 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남은 거예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누가 누구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일단은 이게 중요하죠. 관계. 자,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